오늘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영상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최근에 멤버십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실전 투자 전략과 관련된 영상들을 조금 코멘트를 드리고 싶었는데 워낙에 시황이 빠르고 변하고 있다 보니까 커뮤니티 게시글들에다가 제가 바라보는 전망치들과 실전 트레이딩 전략들은 멤버십 커뮤니티에다가 올렸고, 멤버십 영상에는 지금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최근에도 주식 비중들이랑 기타 비중들 약간씩 변동한 게 있다 보니까 멤버십 분들은 커뮤니티 게시글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의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원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상품을 사고 팔 때는 관세라는 게 부여가 되는데, 이 관세를 붙이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들을 원래는 자유무역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유무역이라는 게 더 이상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요즘에는 미국 일부 국가들은 자유무역이 항상 좋은 게 아니고 중국처럼 규칙을 안 지키고 정부의 보조금이나 산업 정책으로 인해서 경쟁하는 나라들은 특히나 자유무역에게는 되게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하는 정책 자체가 뭐냐면, 중국과 같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무역을 하는 국가들에게는 내가 관세를 부여함으로써 강력하게 문제점을 해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꺼내들었던 카드가 바로 관세 정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관세 정책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결국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같은 국가들 빼고 우리 믿을 만한 나라들, 쉽게 말해서 특정 국가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다시 무역을 하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과 같이 이상하게 경쟁을 하는 국가들이 있다면 관세를 세게 부여를 함으로써 중국을 아예 무역 시장에서 왕따를 시키고 우리들끼리만 거래를 합시다라고 했다는 게 지금까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이 선진국 시장이라고 하죠. 이 선진국 시장에다가 수출을 할 수 있었던 게 모든 나라에게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선진국에다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모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게다가 수출을 하고 싶다면 이제는 중국에서는 무역을 하지 않고 오직 미국한테 붙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에 관세 정책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중국과 중국을 돕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게 수출을 못하게 됩니다. 특히나 중국을 도와주게 되면 같이 관세 폭탄을 맞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중국은 외교적으로 고립이 되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입맛대로 지금 세계 무역 시장이 재개편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관세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방법들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3자 수출을 금지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중국에서 만들었던 어떤 제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이 베트남으로 수출이 되고 이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된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사실상은 이거는 중국산 물건인데 그냥 베트남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베트남으로 수출을 낼 때 공장에서 라벨만 바꿔가지고 미국으로 수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중국산 물건을 미국으로 판매를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어디에다가 삼자로 걸쳐가지고 수출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 관세를 더 세게 때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중국의 물건들을 다른 국가들이 받아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 삼자 수출이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핵심 포인트가 이 공급망 재개편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게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글로벌 공급망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지금 미국이 막아버렸다, 붕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수많은 값싼 저렴한 물건들 있죠. 이거를 이제는 미국 스스로가 망가뜨리다 보니까, 그러면 중국에서 나오는 값싼 공산품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가 전 세계의 공장을 중국에서 다른 국가들로 움직이겠다는 게 지금 미국의 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중국 쪽에서 어떤 공장을 돌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중국이 아니라 베트남 쪽에서 공장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만약에 베트남 입장에서는 뭐냐면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거를 베트남에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한테 팔 수 있는 수출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성장의 동력이 새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전략에다가 협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은 야, 베트남아 착하다. 너희들이 중국산 이런 공산품들을 베트남이 만들어가지고 미국한테 팔아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는 낮아지고 미국한테 수출을 많이 하면서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베트남을 마음대로 조금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가능성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새로운 공급망 기지들도 구축을 하게 된다니까 장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관점이라면 관세를 축소시킬 수도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이 이번에 언제 나왔다? 7월 2일 날에 나왔던 거예요. 베트남 입장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미국이랑 왜 빨리 협상을 했느냐라고 하면 중국에서 이 공장에서 미국한테 수출하고 있는 것들 있죠. 이거를 베트남이 대신하겠다 이거예요. 베트남 입장에서 야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해 줄게 라고 했었고 이런 관점에서 빠르게 협력을 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 관세 정책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를 하자면요. 미국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할 나라들은 관세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대신에 중국 편에다가 서게 될 경우에는 우리 관세를 세게 부여해서 미국한테 수출 못하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야, 우리가 미국을 도와줄게. 대신에 관세를 많이 낮춰주고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산 관세 정책의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던 중국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나겠죠. 자, 중국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 미국한테 붙는 순간에는 우리 중국도 보복하겠다. 이런 식의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의 입장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과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한테 붙었을 때 이득이 있을 거고 중국한테 붙었을 때 이득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한테 붙게 되면 중국에서 보복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중국한테 붙게 되면 미국이 보복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어디에다가 붙는 게 이득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미국이랑 중국이 있다.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한테 붙을래, 중국한테 붙을래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다수가 미국 편을 붙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 편을 들었을 때 과연 미국은 미국 편을 들어준 국가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 것이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신중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전 세계 관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관점에서는 대부분들의 국가들이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이득입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인도, 한국, 필리핀, 태국 여러 가지가 미국 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이 국가들은 이렇게 욕을 합니다. 야, 우리가 미국 편에 서가지고 중국을 견제를 해줄게. 대신에 우리에게 충분한 관세이나 혜택을 주고 또한 미국을 도와주는 만큼 우리에게 뭐 수출길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많이 주세요라고 원하는 거예요. 즉 미국은 자신들을 도와주는 나라들 있죠. 그러니까 미국을 선택해주는 나라들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나라들은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이 수출 시장들을 포기를 하고 미국한테 붙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 관세 협상에서 오늘날 7월 달에 있어서 관세 협상에서 복잡해지고 있는 지점들이 뭐냐면요. 일본이나 유럽이나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요.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미국 편을 들어가지고 우리 중국 말고 미국 편 들어줄게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중국 견제하는 거 매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있으니까 혜택을 달라는데 미국의 입장이 뭐냐면 야 너희들은 어차피 미국한테 협력을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 그런데 뭐 미국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혜택을 줘야 되니? 우리 혜택 세게 안 줄 거야. 혜택 안 주더라도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있어? 요런 식의 태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즉 너희가 미국 말고 딴 데로 갈 데가 없으니까 어차피 너희는 미국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 이런 입장에서 내가 굳이 왜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느냐? 오히려 너희들이 미국한테 무역 적자 내고 있는 것들을 해소를 해. 요런 식의 관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어떤 식의 이슈가 나오냐? 미국과의 협력에 대해서 지금 다른 나라들은 보상을 해달라. 관세를 낮춰달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미국이 주고 있는 협상에 대한 보상이 예상보다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협상이 지연이 되고 있고 이게 조금 과하다라고 느끼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미국이랑 협상 안 하겠다 이런 식의 이슈가 나오고 있었던 게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한테 협력을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것도 미국이 잘 알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보고 야 너희들 우리 미국 물건들 더 사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너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이렇게 나오면 협상 못한다 이런 식이 되면서 협상이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상황이다 라고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개념들을 알고 있다면 이제는
미국의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예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이런 거죠. 애초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들이 있어요. 자,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는요, 미국에게 협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미국한테 협력을 한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중국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안 있겠죠. 중국 입장에서 야, 너희들 미국한테 협력을 한다고 우리도 보복하겠어 라고 하게 되는 순간에는 중국에게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요, 이거 중국이 보복하게 되는 순간 경제가 파탄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해당 국가들이 사실상 미국과 협력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중에서 독특하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미국한테 협력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목을 했던 포인트였던 거죠. 결국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뭐 협력을 안 하겠다라고 하고 미국이 관세를 때린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시장이 충격을 받을 거냐? 충격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관세 협상이 안 나오는 것들은 시장이 별로 충격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미국과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있어요. 이런 국가들은요, 미국과의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점은 이런 국가들은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최대한 이득을 이끌어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최대한 혜택을 주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자국에게 유리한 외교를 할 가능성들이 높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 갈등이 심해지는 정도가 많이 심각해져서 미국한테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시장에게 악재가 될 가능성들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무엇이냐면 미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있죠. 여기에서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할 때 협상이 잘 되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예요. 만약에 뭐 한국이 미국이랑 협상을 했다라고 해봐요. 근데 다른 일본에서 협상을 안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전략이 야, 한국은 협상을 했어. 그런데 일본 너희는 협상을 안 한다고? 그러면 너희들 조금 더 관세를 세게 부여할 거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한국한테는 관세를 20% 때리는데 일본한테는 관세를 25% 때린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완전 이득이에요. 이건 뭐냐면 똑같은 물건을 미국한테 팔 때 얘는 100만 원짜리 물건이 120만 원이 되는 건데 일본이 미국한테 물건을 팔 때는 100만 원짜리 물건이 125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즉, 이 관세 협상을 먼저 했던 국가들 입장에서는 관세가 적게 부여가 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 이득을 챙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스탠스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일부 국가들에서는 미국이랑 협상을 하려고 하고 만약에 이게 협상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순간 다른 국가들도 따라서 협상을 하게 될 가능성들이 높고요. 만약에 다른 국가들 모두가 동시에 협상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미국한테 이렇게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우리 단체로 너랑 미국이랑 협상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인센티브를 더 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 조건들은 단체로 모여가지고 우리 미국한테 협상 안 하겠다. 관세 유예해라 또는 인센티브를 더 내놔라라고 요구를 하게 될 가능성들이 높은 게 지금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볼 때 만약에 3개에서 4개의 국가들이 조금 대표적인 뭐 선진국들이 미국이랑 협상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들이 비교적 높은 게 일부 선진국들이 협상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다른 나라들도 연쇄적으로 늦기 전에 최대한 빨리 협상을 해주는 게 관세를 세게 안 맞는 입장에서 이득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관세 협상을 했다. 그러는 순간부터는 나머지가 뭐 관세 협상을 덜 하더라라고 하더라도 뒤늦게 따라와가지고 관세 협상을 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이번엔 무조건 뭐 관세 협상이 다 안 됐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기보다는 단체로 협상을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재료들이 떠야지 아마도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관세 정책에서 관세가 유예가 된다라고 하는 악재가 뜨더라도 이게 과거처럼 큰 폭락을 만들어낼 거냐라고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관세 자체가 악재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이 관세라고 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과 고용 쪽에다가 영향을 미칠 그 악재 때문에 아마도 시장이 하락을 한다는 거지 관세 자체는 당분간은 협상이 안 된다는 이슈가 나오고 나서 조만간에는 협상으로 진행이 될 거나 아니면 연장이 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즉 관세 이슈는 잠깐 하락하는 재료고 이게 결국에는 다들 협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누군가가 협상을 먼저 해버리게 되는 순간 같은 물건을 수출하는 입장들에서는 가격 경쟁력 때문에
미국의 협상을 빨리 하려고 할 수 있는 유인 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최대한 빨리 협상하자라고 나오고 있다라고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해석인 거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에 지금까지 있는 이런 식의 흐름들 있죠. 이런 흐름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석을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런 식의 큰 흐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런 흐름들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 얕은 해석에 대해서 보여줬던 포인트예요. 제 해석이 절대로 맞지 않겠죠. 이런 해석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멤버십 영상에다가는 물가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코멘트 드린 게 있고 제가 전략 영상들을 올리고 싶었는데 시황이 워낙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매매 전략이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조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글들에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나 개별 종목들을 상당히 최근에 많이 매매를 해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랑은 제가 최근에 정리를 해서 올려놨었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환경이 약간씩은 불안해지고 있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들 어떤 식으로 할 건지도 코멘트 올린 거 있으니까 체크를 하시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물가와 관련된 개념들도 조금 심도 깊게 다른 영상들도 있으니까 이런 개념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